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성남시장 문수입니다. 여러 전문가들이 함께 참석해 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제가 제 동료들 칭찬하는 건 약간 팔불출일지도 모르지만 저희 빅데이터 센터 정경만 팀장님 비롯해서 정말 여러분들 어려운 일 해내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존경합니다. 빅데이터 센터 문제는 제가 취임하자마자 시작이 되었습니다. 행정이랑 데이터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성남은 특수성 때문입니다. 성남은 인구가 한 95만 정도 되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행정 서비스는 사실 한 50만 인구 기준 행정 서비스로 묶여 있습니다. 이것이 법적 제한이고 그래서 이걸 좀 풀어보려고 노력합니다만 어쨌든 50만 인구 기준의 행정 서비스를 가지고 저희들이 하루 이동이 성남시 내에서 왔다 갔다 하는 하루 이동이 255만 정도입니다. 255만의 이동 인구에게 이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사실은 데이터 없이 불가능한 점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성남시 행운이긴 한데 성남시가 지금 게임업체의 전국 게임업체의 반 정도가 들어와 있습니다. 주요 메이저사뿐만 아니라 인디게임 업체가 다 들어와 있고요. 드론업체가 약 56개가 들어와 있고 항공우주산업 및 방위산업업체 역시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건 바이오 업체가 거의 700개 가까이 들어와 있습니다. 아마 전국에서 가장 큰 최대 집적지입니다. 이렇게 기업, 그러니까 IT, CT, BT 이런 기업들이 집적돼 있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연구 기능 역시 집적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천대, 15대, 동서울대, 을지대 등 4개 대학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 단국대 죽전 캠퍼스에서 오셨는데 저희하고 딱 경계선에 계시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죽전 캠퍼스하고도 지금 같이 많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협약을 맺었는데 카이스트 성남연구원, AI 성남연구원이 들어오도록 돼 있었고 여기 전자부품 연구원서부터 시작해서 온갖 이 연구소들이 또 여기 있을 뿐만 아니라 세종연구소, 한국학중앙연구원 역시 여기 있고요. 국가기록물관리원도 사실은 성남에 있습니다. 이렇게 지적 역량이 결집되어 있는 곳입니다. 혁신기업이 같이 있는 전 세계적으로 직접 역량이 결집되고 혁신기업이 같이 있는 곳이 사실은 4차 산업을 주도하는 곳입니다. 성남은 이게 자연적으로 이루어진 그래서 심지어는 예를 들어서 이제 현대 같은 경우도 R&D 센터가 5,000명 규모로 저희도 들어오도록 돼 있었고 지금 휴라패커드 같은 경우도 고등동 저희 또 성남에 연구소가 들어오도록 협약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 중에 이렇게 자연 발생적으로 들어와서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저희가 강남과 딱 붙어 있는 그다음에 교통이 굉장히 좋은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한편으로는 이런 지적인 그리고 혁신적인 힘을 좀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저희들이 제공하고 서비스하는 플랫폼을 만들어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도 있었고 또한 저희들의 행정 수요 때문에도 필요한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작년에 빅데이터 센터 팀을 만들고 그리고 거기에 전문직도 뽑았습니다. 그래서 좀 인력적인 준비를 하고 올해서부터 쭉 시작을 해서 저희들이 한번 빅데이터 센터를 준비하는 과정과 실제 행정에 적용하는 과정을 같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예를 좀 들어보자면 저희가 이번에 최우수상을 받은 게 이제 드론 그러니까 간제구역을 해제하고 드론 프리존을 3군데 만든 거였는데 이게 왜 필요했느냐면 저희가 드론 산업의 테스트베드를 성남에서 제공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국빈이 이용하는 공항이 여기 있어요. 성남 80% 이상이 관제구역입니다. 드론을 띄울 수가 없어서 저희가 지름 1km, 높이 150m의 프리존을 공군 등등과 협약을 맺어가지고 성남이 책임진다는 하에서 풀었습니다. 3곳에서 지금 기업용 테스트베드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동시에 그렇게 진행을 하면서 저희가 드론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한 6대 정도 보유하고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했느냐면 혹시 그러니까 이 지역 열람바위 이렇게 지나가다가 백석역 같은 데서 터졌던 사고를 기억을 하실 것 같은데 이걸 빨리 정비를 해야 되는데 이걸 빨리 정비하는 한 가지 방법으로 드론에 열감지 센서를 싣고 찍어보니까 실제 이게 이 무뜨거운 물이 지하에서 배출되는 경우는 색깔이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들이 성남시 지역 난방공사에서 알릴 뿐만 아니라 기재부에 알려서 기재부 중심으로 전국을 한번 그렇게 찍어가지고 우선순위를 가지고 빨리 재난을 좀 방지하는 문제. 그다음에 요즘 폭염 피해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동이 심하다 보니까 저희가 드론으로도 열을 찍어보고 교통이 결집되는 분하고 결합을 시켜봤더니 교통 데이터를 가지고 결합을 시켜봤더니 어디에 그늘막을 만들면 되는지 어디에 아이스쿨러를 만들면 되는지 쉘터를 어떤 식으로 어디에 운영하면 되는지가 굉장히 정확하게 나와서 이제 그 작업도 같이 해보는데 실제로 데이터를 가지고 행정을 하고 있고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저녁 11시부터 새벽 4시까지 그 반딧버스를 넣는다거나 공유 전기 자전거 저희들이 이제 서울시와 다르게 전기 때르릉을 지금 카카오와 같이 도입을 해서 시범 실시 중에 약 1000대가 굉장히 많이 이용되고 있는데요. 그런 거 역시 교통 데이터의 문제였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지역 상권 문제가 데이터를 분석하지 않으면 저희가 지역 상권을 지원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성남은 전통시장이 굉장히 많아요. 모란장 같은 게 이제 유명한데 실제로 모란장이 어디서 어떤 사람들이 오시는지를 분석하기가 좀 어려운 곳입니다. 왜냐하면 모란 5일장은 현금 결제가 안 돼요. 그래서 교통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분석을 해봤더니 모란장의 규모가 그러니까 좀 좁아지고 있는 거예요. 성남과 광주 중심으로. 반면에 현대백화점 판교점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 오시는 데이터를 확보할 수가 있어서 이게 굉장히 다른 시장이 형성돼 있고 이 시장을 어떤 식으로 지원할 건가 하는 상권활성화재단 전략을 저희가 결정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을 저희가 50만 행정기구 서비스에 묶여 있긴 하나 저희들이 데이터를 가지고 지원할 수 있었고 특히 복지 부분 예를 들어서 지금 성남시가 1인 가구가 저희가 용역을 해본 경우 28.6%입니다. 여성 독거노인과 20, 30대 청년 그다음에 40, 50대 중년에서 어떤 식의 1인 가구들이 일어나고 이분들이 어떤 식으로 네트워크를 형성하면서 움직이는가를 분석하고 지원할 예정인데 이런 거 역시 데이터가 필요하고요.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바이오가 집적돼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여러 가지 지원 정책을 써야 한다는 점도 저희들한테 굉장히 데이터 센터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데이터 센터를 이렇게 준비를 하고 다른 한편으로 실제 필요한 것들을 집행을 해보고 그리고 이제 정부 공모사업으로 과기정통부에서 나온 응모를 한 결과 거기서 교통 데이터 분야는 저희들이 당국에 이제 공모에 돼서 이렇게 교통 데이터를 중심으로 해서 만약 마침 저희들이 필요하고도 굉장히 결합이 돼서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꾸준히 철저하게 집행해 나가야 되겠다는 약속을 드리고요. 저희는 우리가 플레이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플랫폼을 만들어드리는 역할이 공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그 플랫폼 내에 각 전문기관, 기업들, 시민들이 다 참여하셔서 그것이 시민의 복리후생으로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보겠노라라고 약속을 드리고 작은 시작입니다. 하지만 굉장히 큰 꿈을 꾸고 있습니다. 성남은 성남만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것이고 한반도의 것이며 글로벌 시티로 나아가는 지구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꿈을 가지고 저희들 열심히 추진해 보겠습니다. 저희 2,990명 저희 공무원 동료들과 함께 오직 시민을 위해서 봉사한다는 단 하나의 생각으로 전진하겠노라 다시 한번 약속드리고요. 관심 많이 가져주십시오. 감사합니다.